일단 자동차 회사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을 좀 가져왔거든? 유명한 게 테슬라, 웨이모, 그 다음에 은근 언급 잘 안 되는데 제네럴 모터스도 언급이 좀 되더라고. 그 다음 여기 밑에부터는 잘 몰라. 모빌아이, 오로라, 폭스바겐 그룹, 엔비디아, 애플은 아예 지금 이거 그만뒀지?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서 더 이상 사업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둔 회사들도 많은가 봐. 여 밑에 있는 회사들은 여기 제너럴 모터스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있는 회사들은 언급을 안 할 거야. 굉장히 많은 회사가 경쟁을 진짜 치열하게 했는데 이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언급이 안 돼.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잘 언급이 안 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연관이 많긴 한데 얘네들도 언급이 잘 안 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래도 이 시장에 어떻게든 뛰어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회사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 테슬라와 웨이모밖에 없었어. 테슬라는 일단 굉장히 많이 팔렸어. 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 이 두 가지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이는 회사들이야.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이런 식으로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도 별로 없어. 조회수도 별로 없고 모빌아이 공식 유튜브에서 올렸는데도 조회수가 별로 없고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지만 반응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심지어 모빌아이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 어찌됐든 이 영상들 보면 조회수가 별로 높지가 않아. 여기도 보면은 모빌아이 드라이버 별로 그렇게 조회수가 없지. 이것도 조회수가 별로 없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에 비해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상이 올라오면 이슈거리가 좀 되지. 이슈거리가 좀 되는 편이야. 그 중에서 이번에 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 한 노숙자가 웨이모 자율주행차를 훔쳐서 웨이모 차량에 들어가 운전을 하려 했는데 회사의 라이더 지원팀이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회사 측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차량에 탑승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지. 이제 내리라고 지시를 했고 근데 안 내렸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체포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내 뇌에 박히더라고. 웨이모 관련해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2월에는 차이나타운에서 웨이모 차량이 테러를 당했어. 2월에 차이나타운에서 테러를 당했어. 3월에는 테러를 당하든 말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버렸어. 이게 둘이 연결이 되는데 웨이모 차량을 왜 테러했을까? 테러를 당하고 나서 그 뒤에 서비스 지역을 확대를 해버렸어. 근데 테러를 왜 했을까 생각할 수 있어. 자율주행 차량이 아무 의미가 없고 사건 사고만 많고 문제가 많았다면 그래도 테러를 했을까? 자율주행 차량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했고 사건 사고가 없더라도 이용을 잘 안 했다면 테러를 했을까? 분명 테러를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가 이유일까? 테슬라 극좌단체 테러받아 공장 가동 중단. 왜 테러를 할까? 극좌단체가 왜 테러를 할까? 환경을 언급을 하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환경을 더럽힌다면 테슬라 말고도 테러를 당할 공장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테슬라가 테러를 당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테러를 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공장 가동 중단, 수천억 원 손실에 시가총액 100조 원 증발. 지금 당장은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지만 왜 테러를 받았냐에 따라서 이 테러 받은 이유에 따라서 이 테슬라라는 회사에 엄청난 주목을 사람들이 할 거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 테러를 한 이유가.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뭘까? 일단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게 테슬라,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게 미국인의 삶 깊숙이 침투해서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 어느 순간 자율주행을 그만두겠다 이러기가 힘들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버렸어. 심지어 테러까지 당했지. 굳이 테러를 안 하고 시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테러를 한 이유가 뭘까? 시위가 아닌 테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한국에선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거든. 한국은 좀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언급이 좀 있긴 한데 오히려 이런 말들이 많아. 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힘든가? 약간 이런 얘기가 많아. 부산 언급을 하면서 부산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안 난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 꼭 필요한가? 자율주행이 필요해? 왜 자율주행을 해야 되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자율주행을 하면 했지 일반 자가용을 자율주행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 버스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율주행을 할 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택시나 지금 웨이모 택시 얘기 나왔잖아.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만큼 또 운행은 계속해야 되고, 버스 기사들이 부족한가? 택시 기사들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으면 왜 굳이 한국에서 자율주행을 해야 될까? 만약에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버스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까 그 뉴스처럼 테러를 일으키게 될까? 밥줄이 끊기니까. 자율주행이 꼭 필요하냐라는 질문은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자율주행이 꼭 필요하냐. 자율주행이 시행되면은 이게 완벽해진다는 가정하에, 자율주행이 완벽해진다는 가정하에 출퇴근 시간 동안 잘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가 그 정도로 자율주행을 신뢰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인식도 커. 결국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물론 그렇다 해도 피로도가 줄어들긴 하겠다. 피로도가 줄어들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필요하다면 이제 출퇴근 시간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면, 많이 퍼진다면 오히려 역으로 교통체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더라고. 자율주행으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율주행 하면은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차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자율주행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 내가 지금 밑에 자율주행 드론을 언급을 했지. 자율주행 드론을 언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은 아니어도 드론을 가지고선 공격을 하는 걸 봤어. 전쟁을 하는데 도구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거긴 하지만 멀리서 조정하는 거잖아. 탱크나 뭐 비행기 같이 운전자가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아직은 수동 조정을 한단 말이야, 드론 같은 경우. 이게 완전 자동이 된다면? 만약 어떤 목적지로 입력만 하면은 거기까지 이동을 하고, 그 상황에서 사람을 인식하면은 공격을 하고, 그런 수준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율주행 무기. 완전한 무인기, 뭐 장갑차든 탱크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나아가서 원격 조정조차도 아니야, 정말 순수하게 자율주행인 그런 군사 무기가 등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국만큼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보거든? 그럼 이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군사에 투입된다면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더 무섭겠지. 도로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무서운데, 그럴 경우에는 도로를 차단을 해야겠지. 도로를 차단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겠지만 반대편도 방어 측이 나아가지 못하고 공격 측도 나아가지 못하고 복잡해지겠지. 결국에는 도로로 움직이더라고. 탱크든 뭐든 도로를 무시하지 못하더라고.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배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많이 봤고, 드론을 통해서 배달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도시 내에서도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배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성공을 한다면 도로를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배달비 너무 비싸다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배달부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거야. 그러면 배달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기세나 아무래도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 망가질 경우에는 금액이 어떨지, 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거랑 고려를 했을 때 배달비가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싸냐 저렴하냐, 그거 아마 이제 조율을 하겠지. 이제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나가 아니라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나거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군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 이제 상상이야. 자율주행이 완전히 보급이 될 시대는 어떨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교통체증이 확실히 줄어들겠지. 사람이 자신의 순발력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머리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저 멀리 있는 곳 교통 상황을 모르잖아. 근데 인공지능은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히는 곳을 미리 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막히더라도 안 막힌 곳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들이 무슨 개미마냥 다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이 돌발 행동을 할 경우에 은근히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잖아.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도로 위에서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까지 상상할 수 있거든? 그럼 그럴 경우에 더 나아가서 개인이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왜냐면 굳이 내 차량이 아니어도 이동할 수 있거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상관없겠지.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상관없을 수 있어. 근데 자가용의 장점은 여전히 있거든. 자가용의 장점은 여전히 있지만 무슨 일종의 기차 같은 거지. 기차 같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야, 도로는. 기차가 일정한 방향대로만 움직이잖아. 자동차들도 일정한 방향대로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득석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목적지를 딱 정하면은 거기로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유사 기차야, 일종의. 기찻길만 없을 뿐이지 유사 기차야. 그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딱 그 목적지만 생각하면 돼. 기차 선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까지. 그러면 자신의 차량이 아닌 공용 차량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용 차량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응? 굳이 내가 자가용을 모는 게 아니라 택시를 그냥 타도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말은 거. 택시가 집 근처에 있으면 내 자가용을 타고 어디 갈 필요 없이 택시만 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가용을 가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용이 많아진다면 자동차 회사는 그만큼 자동차를 덜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아주 먼 미래야, 이거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덜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기보다는 공용으로 쓰는, 그러니까 택시 같은 걸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 굳이 내가 운전할 필요도 없는 걸 굳이 왜 내가 굳이 고생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냐, 이거지. 운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졸면 짜증나잖아.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난 편하게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 거야. 물론 자가용이 있기는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을 안 타고 그냥 뭐 스쿠터 정도 살 수도 있고, 자동차는 사기가 너무 비싸잖아.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어. 미래에는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 내가 아까 웨이모 보여줬잖아.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퍼졌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될 거야. 우리나라조차도, 한국조차도 뭐 한국이 운전 실력이 뭐 개판이니 뭐니 그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난 알거든. 한국 사람도 운전 못하는 거 아니거든. 이게 너무 바쁘고 좀 급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운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한국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내 말을 반박하고 싶은지 안 한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진짜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넘어갈래. 난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다시 생각 바꿀게. 본인이 생각을 해봐. 이 한국이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는. 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그치, 한국 운전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느냐, 나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왔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같은 경우, 웨이모 택시,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게 이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말까지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너무 뻔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켜봐야지. 결국에는 우리나라까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웨이모랑 테슬라가 그만큼 해냈다. 그래서 테슬라 웨이모의 미래는 내가 보기엔 창창하다고 봐. 테러를 당했거든. 왜 테러를 당했냐, 테슬라랑 웨이모가 문제를 일으켜서 테러를 당했다고 말할 만한 그런 명분이 없어. 너무 모든 일이 테슬라랑 웨이모한테 너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너무 잘 흘러가고 있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테슬라는 위험하다, 테슬라 문제 많다, 그 테슬라는 도로의 그 관짝이다, 엄청 욕을 했지만 난 그럴 때마다 모르겠다, 이런 인식이었고, 테슬라 잘 될 것 같다,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 물론 지금에 와서 내가 테슬라 회장 화성 갈 거니까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모르겠어. 난 테슬라만 놓고 보는 거야. 그리고 테슬라 차량이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테슬라 자동차는 어떤지 몰라. 전기차의 미래는 어떤지 몰라, 나는. 그것까진 모르겠어, 그거는. 왜 굳이 전기차여야만 하는 거지? 그건 난 모르겠어.
그거는 난 아예 모르겠어. 근데 자율주행은 창창하다고 봐. 어쩔 수 없다고 봐. 이거는 언젠가 그냥 무조건 퍼져. 만약에 갑자기 자율주행이 오류가 생겨서 혹은 누가 해킹을 해서 문제가 커진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잠깐 멈출 수는 있어. 그래도 언젠가는 퍼져. 이제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테슬라 웨이모의 미래는 창창하다라고 봐. 사건 사고가 생기더라도 심지어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건 사고가 생겨도 늦춰질 뿐이지 이루어지긴 한다 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